우리 이제 오늘은 이제 진도 빼기 전에 요 사화 얘기 훈구랑 사림을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좀 잠깐 하긴 했는데 설명이 너무 부실한 것 같기도 하고 잘못 설명한 것도 있어서 여기 훈구랑 사림 좀 다시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네. 자, 훈구파 막 내가 온건파 사대부 막 이 사대부를 얘기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훈구파라고 불리는 이들은 타이밍 좋아요. 이거 얘는 그러니까 훈구파 잠깐만. 훈구파와 사림 파가 이렇게 두 가지가 돼서 이게 이 둘이 붙어서 사림의 화를 입었다는 걸 사화라고 하는데 그럼 이 두 세력은 뭐냐? 얘네들은 뭐 하는 놈들이냐? 뭐 깡패 이름이냐? 아니 얘는 누구냐라는 걸 이제 배워볼 텐데 이제 훈구파는 우리 이제 여기 누구냐? 그 세조가 어떻게 왕이 됐어? 왕이 된 거 뭐야? 누가 방금 꼈어? 누구야? 누가 뽕 하고 소리 내는데. 누구야? 자 조용히 하고 자 조용히. 자 세조가 어떻게 왕이 됐어? 세조가 어떻게 왕이 됐어? 왕자이다. 뭐라고요? 그렇지 계유정난이지 계유정난. 모르면 봐라 이 자식들아. 순간들 그 축출하고 있어. 세조가 이거 장식이냐? 이거 봐 모르면. 방금 세조가 이제 계유정난. 계윤년에 일어난 이제 발을 엎어진 이제 어지러진 걸 발을 잡겠다 해서 발을 정서 발을 정난 계유정난 통해서 왕권을 잡잖아. 그럼 이제 제일 전에서 세조 혼자 한 게 아니라 도와준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도와준 애들을 공신이라고. 공신.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 아니 요거를 들었나? 아니요 경땡? 무슨 소리 어쨌든 요거 공신들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나라를 이제 세조가 왕이 되는데 이제 이바지한 분들을 이제 공신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들이 훈구파입니다. 훈구파가 여기서 시작이야. 그 그쪽부터 시작이 아니라 여기서 시작이야. 그래서 이제 훈구파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훈구파의 대표적인 인물이라 하면 이제 세조를 왕으로 세웠던 이제 신숙주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제 이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숙주나무라는데 그 신숙주 이제 그 숙주나무는 이제 세조를 왕으로 세웠었다. 이제 나물의 힘을 빌려서 왕이 된 분이 이제 세조. 신쑥이요? 신숙주 숙주나무 할 때 그 숙주. 여기 1등 공신이 신숙주예요. 신숙주인데 이제 얘가 대표적인 공신이야. 대표적인 훈구파인데 이제 이들의 특징은 뭐냐? 이제 훈구파들의 특징은 뭐냐? 정치력 으뜸. 정치력, 행정 능력 1등. 정치력, 행정. 월등합니다. 별 5개, 별 5개야, 별 5개. 근데 정치력, 행정력이 뛰어난다는 것은 정치하고 행정력이 잘한다는 왜 거예요. 일을 잘한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일을 잘한다는 거야. 정치력과 행정력이 뛰어납니다. 뛰어난데 뭐야? 뛰어난데 이제 도덕, 인성, 별1 개인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현 시대의 장관들. 그러니까 뭐 일 잘해. 근데 이제 이제 돈 세탁. 이제 뭐야? 또 뭐가 있을까? 돈 세탁. 또 논문 표절 막 이런 거지 이제. 근데 이런 것도 막 능력이다라고 막 하면서. 그러니까 일을 잘해. 근데 인성이 인간이 아닌 거지. 얘네는 일 잘하는 동물들이구나. 이제 누가 보기엔 사람들이 보기엔 그랬다는 거야. 저게 인간이야. 이러면서. 그래서 일은 잘하는데 도덕과 인품이 조금 떨어지는 놈들이 이제 떨어지는 사람들이 이제 훈구파이고 이들이 어떤 걸 추구했냐면 중앙 집권. 우리 삼국시대 때 했죠. 중앙 집권 국가가 뭔지 기억나냐? 네. 뭐야 중앙 집권이? 불교 수영. 아니 중앙 집권이 뭐냐고. 중앙 집권. 왕 있고 뭐를? 행정 요만 있는 거요. 나 제가 뭐 말하는지 알겠거든. 지금 은찬이가 말하는 거야. 왼쪽 왕 아래. 그러니까 왕 아래 그 신하들 있는 거요. 네. 이거 말하는 거잖아. 네.
아니에요? 근데 이걸 똑바로 설명할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는 왕이 하고 싶은 대로 막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야. 왜? 신하들의 권리인 신권과 왕권을 조화롭게 섞어놓은 나라. 그러니까 왕이 하고 싶은 대로, 신하들이 하고 싶은 대로 못해. 서로의 합의하에 흘러가는 게 조선이라는 나라. 근데 중앙 집권인 거 뭐야? 모든 힘을 왕한테 몰빵하는 걸 중앙 집권인 국가라. 그거를 훈구파가 추구한 게 이런 중앙 집권 국가야. 그다음에 훈구파가 중앙 집권이 그 원했던 거면 왕이 독재를 그러니까 원했던 거예요. 모든 힘이 왕한테 쏠려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뭐야? 세조가 뭐 실시했어? 세조가 뭐 실시했어? 그렇지, 육조식계지. 육조식계를 왕권 강화하잖아. 이런 거지. 육조식계지. 여기서 직전법이 왜 나오냐? 그러니까 못 외웠네. 부국 강경. 네? 부국 강경. 부국 강경이 뭐냐? 힘센 나라, 군사력 센 나라. 힘센 나라를 만들어야 돼. 힘세고 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게 부국 강경.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 획제 신라 같이 왕한테 힘을 쫙 실어줘서 뭐야? 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훈구파들이 원하는 세상이었어. 부국 강병. 뭐 이런 걸 못 들어봤니? 네. 자랑이다. 부국 강병. 부국 강병. 안병. 그러니까 돈 부활도 나라 돈 많은 나라, 그다음에 강병, 강한 강한 군대. 그러니까 진짜 강한 나라. 그러니까 지금의 뭐야? 미국을 만들자 이거야. 강한 나라, 돈 많고 군사력이 짜잖아. 강한 나라를 만들자. 이제 반대로 이제 살인은 뭐냐? 이제 훈구파가 이렇게 됐잖아. 이제 너무 싫은 거야 얘네가. 그러니까 뭐야? 왜냐면 이때 조선이라는 나라는 뭐야? 그러니까 지금이야 정치력 뛰어나고 행정력 뛰어나면 탑이라고 인정해주지만 이때 당시 뭐야? 얘네들보다 얘네들이 더 우선시 됐다. 얘네가 짱이다. 요거 도덕과 인성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던 게 살인이야. 왜 뭘 공부했어? 성리학, 유교, 이런 거 공부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정치 이런 능력보다 도덕성, 인성이 더 중요했던 거야 살인들은. 왜 공부하는 게 이거니까.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과거 시험에서는 막 언어 잘하고 막 손재주 좋고 막 말 잘하고 이게 중요했던 게 아니야. 시집기 잘하고 막 시집기 잘하고 그런 거. 난 그때 태어났으면 이제 못 살겠네. 이제 그러면 이제 은찬이 같은 경우 이제 재술과라고 이제 기술과에 들어가서 이제 좀 낮은 관리에서 일을 했겠죠. 그냥 장영실 됐을 거예요. 네, 그치. 이제 살인마는 그래서 정치력, 행정력 좀 떨어집니다. 정치력, 행정력 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좀 이런 걸 좀 못해. 글짓기를 잘 못해. 글짓기를 잘 못하는데 뭐야? 도덕성과 인성은 좀 위에였다. 근데 정치력을 잘 못해. 그러니까 정치를 잘했으면 사화가 일어나지 않았겠지. 정치를 잘 못했으니까 훈구한테 맨날 두드려 맞았던 게 살인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살인파가 이제 학생들인데 학생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 공부하는 학생들이잖아. 근데 얘네가 위인이 되겠어? 롤모델이 되겠어? 아니란 말이야. 쟤네들 오히려 욕하겠지. 그러니까 그럼 우리의 롤모델은 누구야? 고려시대 때 옹공파사대부의 대장, 이제 롱건파사대부의 대표였던 정몽주가 우리의 진짜로 저 사람을 잘 봐야 된다 하면서 이제 정몽주 제자였던 길제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내려와. 그래서 정몽주를 타이틀로 우리는 이제 왜냐면 정몽주는 이제 내가 고려에서 월급을 받을 사람도 어떻게 고려를 폐쇄할 수 있냐 이렇게 하면서 의리 막 저게 바로 저래야 된다 사람이랑 관리하면 저래야지 막 이랬던 게 이제 살인파야. 쌤, 정도전 아들이 정몽주예요? 뭔 소리야? 뭐야? 띠용. 정도전은 정몽주는 라이벌인데요. 형이 생겨가지고. 자 그래서 이렇게 살인파가 훈구파가 있는데 사화 우리 배웠잖아. 사화. 예스. 그치? 이렇게 네 번의 사화에서 이제 작살이 나잖아. 살인파들이 정말 많이 죽는단 말이야. 근데 결국엔 최종 승리를 하는 건 누구야? 살인이야. 여기 선조 보면은 살인의 봉당 정치라고 써져 있잖아. 선조 때부터 이제 훈구가 사라지고 살인파만 남아서 이제 살인이 두 파로 찢어져서 분당 정치를 시작하게 된 게 이게 선조 때부터인데 그 훈구는 어디 갔느냐?
늙어서 뒤진 거야. 바로. 늙어서 죽은 거야. 늙어서 죽은 거야. 왜? 봐봐. 그럼 어떻게 살인파가 이렇게 4번이나 두들겨 맞으면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셨던 Go and make disciples를 충실하게 이행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자, 이제 중세판에 이제 그 서원이라고 서원이라는 게 있어. 서원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서원이라는 이제 그래서 사립 학교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귀엽다. 이거 서원이야. 이거 서원. 여기서 이제 스승님 한 분이 이렇게 하고 막 학생들 막 가르치는 거야. 학생들 막 가르치는 거야. 이래서 이렇게 가르쳐서 이제 뭘 가르쳐? 이제 저기 정치판에는 저 더러운 똥장관들처럼 되지 말고 정몽주 같은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정치판을 올려보내. 정치판을 일종의 몇 명이 이렇게 정치판 올라가는 거야. 그럼 여기 왕이랑 이제 훈구가 이렇게 있는 거지. 훈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살인들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야. 살인이 이렇게 있는 거야. 살인이 이렇게 있어. 그럼 이제 김종직 이제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막 그러니까 왕들 얘 훈구파들 싫잖아. 그러니까 막 하는 거야. 막 까는 거야. 막 왜냐 얘네는 살인들은 이제 조선의 언론기관이었던 3사에 들어가는 게 이제 최고의 꿈이었어. 그게 최종 목표였어. 그래서 그 언론기관에 들어가서 이제 부패한 장관들과 왕을 막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구파들이랑 왕이 듣기 좋겠어. 싫지. 그 눈에 가시지. 그래서 이제 처음 사화가 뭐였어? 무호사화잖아. 무호사 때 이제 막 깨지고 다 죽는 거야. 무호 때 깨지고 이제 그 중에 살아남은 놈이 내려와. 살아남은 놈이 내려와서 또 소원을 세워. 소원을 세워서 제자들 막 양성해. 그러면 그 제자들이 정치판으로 올라가. 또 깨져. 그럼 또 그 중에 살아남은 놈이 내려와. 나는 또 서원을 만들어. 난 또 제자를 양성해. 그 다음에 또 올려보내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훈구파들은 나이가 점점 들어가서 흰수염과 이제 흰머리가 나고 시작하는데 여기는 새파랗게 젊은 애들이 막 하고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무호사 때 깨지고 갑자사 때 깨지고 김효사 때 깨지고 을사사 때 깨졌는데 너무 많아. 근데 훈구파들은 이제 슬슬 이렇게 하다가 죽기 시작했단 말이야. 이제 막 이렇게 하고 죽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자들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만들어놓은 거야. 근데 이게 나중에 좀 안 좋게 변해. 그건 나중에 배울 때까지. 서원이라는 게 굉장히 서원은 그래서 서원이란 건 뭐야? 교빈아 달려. 살인의 근거지가 서원입니다. 서원 굉장히 중요해요. 조선에서 서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정치판이 왜 그렇게 더러워졌는지 이게 원인은 아니고요. 그냥 여기서부터 볼 수 있는 거지. 왜 정치한테 그렇게 목숨 걸고 싸우는지. 물론 이거에 영향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그건 이제 일제 식민사학에 의해서 우리나라 역사를 까기 위해 만들어진 거고요. 네, 그건 나중에 알려줄게요. 네, 그래서 살인이 이길 수 있었던 건 뭐야? Go and make disciples. 제자들이 너무 많이 만든 거야. 와, 만들어놓은 선이 너무 많아. 이거 제자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홍구가 나이 먹고 죽어갈 때 이들은 수많은 자신의 복제품들을 만들고 돌아가셨다 이거지. 그래서 사람이 4번의 사화를 겪고도 이길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선조 때부터는 이제 훈구가 다 늙어 죽고요. 이제 무덤으로 가시고 이제 사림이 선조 때 이제 완전히 정권을 장악하는 거지. 이게 훈구와 사림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아셨죠? 예. 자, 그럼 이제 진도를 빼고 오겠습니다. 선조. 명종 지난번에 했지. 을사사화가 소윤과 대윤의 싸움이라 그랬는데 이제 소윤과 대윤 이제 왕권 다툼이야. 왕권 다툼에서 이제 다시 한번 설명. 소윤이 있고요. 소윤 vs 대윤. 근데 소윤이 이겼어. 왜? 한 거야. 이제 나한테 대들었던 놈을 죽어라 한 거지. 죽어라 해서 이제 죽어라 했던 과정에서 나온 게 을사사화다라는 거.
이제 을사사 그다음 명종의 을사사화 때 이제 플러스 해주면은 이제 을묘외변. 나왔다 맞네. 일본 애들이 와서 또 우리나라를 괴롭힌 그겁니다. 뭐예요? 을묘외변. 을묘외변. 그러니까 또 해적질하러 쳐들어온 거야 조선에. 해적질하러. 장보고. 저렇게 큰 사건. 장보고는 몇백 년 전 인물인데. 이제 그리고 이제 결국 그러니까 또 괴롭히러 온 거야. 그냥 그렇게 중요한 사건 아니라서. 네, 을묘외변하고 이제 선조. 이제 조선 전기와 후기로 나누는 그 기점에 임진왜란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저는 굉장히 선조를 싫어해요. 너무 비겁하거든. 자, 왜 비겁한지 얼마나 비겁한지 이제 여러분들 자, 선조. 요 선조 이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해서 요 위쪽은 조선 전기, 여기는 조선 후기로 나눕니다. 어디를 뭐를 기점으로?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조선 전기와 후기를 나눕니다. 자, 우리 임진왜란 일어났던 년도 아는 사람? 1990. 뭐라는 거야? 1900. 1900. 임진왜란 일어난 지 지금 100년도 안 됐어. 야! 1992년 1992년. 그렇지. 1592년. 그렇지. 1592. 이때 야, 1900. 야, 일본이 전통 들고 깝치던 게 100년도 안 됐어. 야 세대 얼마나 빨라진 거야 야 100년 만에 세대가 얼마나 빨라진 거야 100년 만에 스마트폰 쓴다. 자, 1592년에 임진왜란을 발발합니다. 일본에 이제 이순신.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분이 일본을 통일하고 이제 먹으랍니다. 넘치는 힘을 주체하지 못해서 내릴 사람 없나 하다가 조선을 꺄 해버린 게 임진왜란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원래는 인도까지 먹으려 그랬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밟고 중국을 먹은 다음에 인도까지 간다. 가보자. 야, 파이팅! 뭐 이렇게 한 거였지. 왜냐면 통일 전쟁이 끝났잖아. 근데 군사는 너무 많은 거야. 힘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지. 나 세졌어, 씨, 막 이렇게 된 거지. 때리고 싶다, 막 약간 신라의 지증왕처럼 때리고 싶다. 울릉도 나와, 이렇게 한 거지. 이제 원래 중국을 먹으러 간 건데. 그래서 중국을 먹으러 가겠다는 그 핑계를 대면서 이제 조선한테 문 열어주세요 하는데 조선이 응 싫어 이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이것을 빌미로 그리고 싸우자 막 이렇게 한 거지. 근데 조선은 그러니까 일본이 쳐들어올 줄 알았는데 안 믿었어 왕이.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배우다 보면은 이제 우리는 인생을 살려면은 가장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때 분들은 뭐야?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었다 이거지. 지금은 내가 안 쳐들어올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쟤네가 안 쳐들어오겠지. 뭔 논리야 이게. 근데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막 군사훈련하는 것까지 보여줬어. 사진들한테 뭐 저쪽 빠바방 막 하는 거 보여줬는데 조선 사진이 한 명은 좀 위험한데 근데 한 명은 와 멋있다 막 이러고 조선 가서 쟤네 전쟁 준비할 그게 안 됩니다 막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왕은 그래? 내 생각이 맞았잖아. 봐봐 쟤 안 쳐들어올 거야 했는데 쳐들어오니까 조선한테 튀어 하면서 다닥다닥 하면서 이제 저 한 번 더 끝에 의주까지 도망을 챙겨 이제 선조. 의주라는 데까지 도망을 안 돼. 그 의주 이거는 여당인데 이제 한반도가 이렇게 있잖아.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한양이 여기 있잖아. 일본은 이렇게 쳐들어왔어 조선에. 일본군이 쳐들어왔어. 근데 이제 한 여기쯤 오니까 얘가 이제 여기까지 도망가는 거야. 원래는 중국까지 가려고 그랬어. 근데 신하들이 그건 좀 아니죠. 그건 안 됩니다. 해서 그건 안 됩니다 하니까 무서운데 그래서 그나마 중국에 가까운 이 의주까지 튄 거야. 아니야 뭐야 이게 좀 그러니까 일본군이 임진왜란 때 굉장히 당황한 게 뭐냐면 일본은 뭐야 왕이 죽으면 대장이 죽으면 게임 끝이야. 그래서 다이렉트로 왕을 때리러 간 거야. 근데 그리고 일본은 왕이나 장수나 성주가 절대 도망 안 가거든. 자기가 자살하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싸우거든. 근데 뭐야 왕을 잡으러 갔는데 왕이 없어. 일본 애들은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야 왕이 없어. 왜 없어? 이거 어떻게 알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 애들은 어이가 없는 거지. 왕이 도망을 간다고? 그게 왕이야? 막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장군이 죽으면 전투가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일본군이랑 조선군이랑 싸울 때 조선군 장수, 일본군 조선군 장수 죽였어. 근데 조선군이 계속 싸우는 거야. 야 니네 왕 죽었어, 니네 장군 죽었어 어쩌라고 하면서 이렇게 싸우는 거야. 야 걔 전쟁 끝났다고 어쩌라고 하면서 막 계속 싸우는 거야.
일본 분으로서 걔네 뭐지? 야 이거 반칙이잖아. 막 이렇게 되는 거지. 저 지금 굉장히 이거 왜 이래? 굉장히 당황했어요. 굉장히 당황합니다. 지금의 저처럼 굉장히 당황했어요 일본분이. 그리고 뭐 의병들이 나왔다는 것 자체 이제 굉장히 충격이었죠. 야 말대로 끔뻑끔뻑. 왜 이럴까요? 젠더야 일하자. 여기까지 했더라. 조선. 그래서 그거에 이제 굉장히 충격을 받아. 메탈이 나가도 이게 조선 일본을 굉장히 당황해. 왕이 도망갔다는 것 자체가 일단 큰 충격이었어.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또 수군에서 이제 바다에서는 이제 영웅 중의 영웅 이제 이순신 장군님이 이제 딱 등장을 하시면서 이제 원숭이들 가만두지 않겠다 이제 빵 해서 배들 이제 다 장멸을 해버리는 이게 원숭이라는 건 그냥 재미를 위해 사는 거지. 일본 사람들이 진짜 원숭이라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네. 이제 일본 분들이 일본 해군이 작살이 나는 거야. 이제 보급을 해줘야 되는데 육군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보급품을 싣고 가다가 대포 맞고 다 죽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진짜 일본군이 가다가 야, 저게 배관인데? 저거 뭐야? 저 거북선 같은 튀어라!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그래서 이제 바다에선 다 털리고 또 육지에서 갑자기 의병들이 불쑥불쑥 튀어 올라와서 막 이제 일본군 멘붕 오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조총이 그렇게 당시 위력이 세 보였지만 사거리가 활보다 짧았다는. 그래서 나중에 좀 정신 차린 조선군이 이제 오히려 두들겨 패기 시작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뭐 찾아보면 더 재밌는 게 많은데 수업을 빼야 되니까. 그래서 임진왜란 때 여론이 알아줘야 되는 거는 이제 이순신의 3대 대첩 한산도, 명량, 노량인데 한산도는 우리나라 3대 대첩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대첩이에요. 한산도 대첩. 우리나라 3대 대첩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대첩이야. 한산도가요? 응. 몇 대 몇인데요? 하객진을 펼쳤던 곳이 한산도야. 일본군한테 하객진을 시전해 보이셨던 게 한산도. 그다음에 명량은 그 유명한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거 노량해전은 이제 마지막 전투였던 겁니다. 이거 이순신의 3대 대첩 이거 외워주시고요. 그다음에 조명연합군이 평양선을 탈환했다. 요것도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임진왜란에. 네?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곽재우. 그 홍익 아닌데 빨간 인간. 홍익 인간. 왕건은 홍의 장군. 홍익 장군. 홍의. 곽재우고 언제 그 조명 임진왜란 때 그냥 쓴 거야. 곽재우 같은 이제 의병들 얘기가 나오면 이제 임진왜란이다. 물론 병자호란 때도 의병이 있긴 했는데 이제 진짜 활약한 거는 이제 임진왜란 때. 곽재우 같이 나오면 이제 임진왜란이구나. 박지우가 의병이에요? 의병장. 평민이 아니다. 곽재우는 평민이 아닌데. 몰락한 양반 출신이었나? 네. 근데 정신 차리고 그 의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병들 얘기 나오면 이제 그래서 여기 책에도 여기 종이에도 나와 있는데 임진왜란의 영향으로 이제 알아야 되는 건 이제 전쟁 이후에 이제 기근과 질병으로 인구가 크게 줄었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수많은 사람이 일본의 포로로 잡혀갔다. 수많은 기술자들 특히 도자기 만드는 장인들이 많이 끌려가요. 그래서 지금 일본의 도자기 종주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이때 끌고 간 사람들 때문에 그래. 조선인들. 원래 조선 일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였을까요? 탑부가 우리인데. 그리고 이제 토지 대장과 호적이 사라져 국가 재정이 궁핍해집니다. 토지 대장과 호적 이거 두 개 얘기 나오면 이거 임진왜란이구나라는 거 알려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수군의 승리와 의병 활동 이것도 외워주시고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는 다 외우면 돼. 그다음에 제도의 변화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쌤 알려주세요. 대동법이 뭐예요? 손대. 대동법, 명정법, 균형법. 대동강 송. 이거보면 광일부 바로. 이거 쪽지 시험 보고 막 했더니 오늘 훈구 살림 설명하니까 시간이 다 갔네. 근데 제가 그때 그 통신사 이럴 수가.
여기 위에 여기 위에 에도 막부의 요청으로 17세기 중반부터 통신사 파견. 그러니까 임진한 후에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이제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이분은 조선이랑 다시 일하고 무역하고 싶은 거예요. 왜? 문화가 다 그쪽으로 들어오니까. 그래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뭐 장난하자는 거야? 막 이렇게 했는데 결국 해줬어. 그게 이제 그래서 통신사라는 거 이제 나중에 수신사라는 것도 나오는데 통신사는 조선이 일본보다 위에 있는 상위 개념으로 보낸 거야. 니네가 불쌍하니까 보내준다 약간 이런. 그러니까 그래서 일본 때 통신사가 왔으면 막 연예인이 온 것처럼 꼭 야! 시 한번 써주세요. 그런 글자 한 번만 그려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일본 관리들이 이제 조선에서 온 사진들이 글이나 시 한번 지어주면 그렇게 좋아했대. 진짜 엄청 좋아했대. 글 써주거나 시 써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만큼 조선은 문화의 국가다, 문명의 국가다라고 굉장히 그래. 그래서 임진왜란 때도 일본인 장수가 조선으로 기여한 사람도 있어요. 네? 일본인 장수 중에 한 명이 그 조선군으로 기여한 사건도 있어. 그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인 장군이 자기 부하들을 꾸고 조선에 항복했다. 그다음에 조선을 위해 싸웠어. 언제요? 임진왜란 때. 왜요? 일본이 싫었거든. 잘 선택했네. 조선이 그때 당시 일본이 보기에 조선은 문명의 국가, 문화의 국가. 그러니까 되게 평화로운 나라란 말이야. 실제로 조선 평화. 근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러니까 일본 군인들이 되게 불만이 많았어. 통일 전쟁 끝났잖아. 이제 싸울 이유가 없다고. 이제 집에 가서 쉴 줄 알았어. 근데 갑자기 또 조선을 친대. 그러니까 불만이 많이 가득 차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분은 이제 조선에서 이제 나라 정부에서 이분한테 김충선이라는 이름을 하사하시고 이제 이분이 조총 그거를 가지고 와서 조선군에 도입을 시킨 거지. 그래서 조선군도 조총 가지고 이렇게 빠바방 하는 거지. 김충선이라고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이제 그래서 통신사를 17세기 중반부터 이제 통신사를 파견했다라는 거. 임진왜란 후에 이제 통신사를 파견했다는 거. 임진왜란은 이제 세계로 따지면 16세기지. 16세기에 임진왜란이 이제 터진 거죠. 1591년이니까 16세기 후반이네. 16세기 후반에 시작해서 그 세기까지 그렇게 알 필요는 없고 16세기에 이제 일어난 전쟁이 임진왜란이라는 거. 중요한데. 이제 여기 임진왜란에 여기 조그맣게 명청교책이라고 써져 있어요. 명청교책이가 뭐냐면 이거 약간 또 세계 동아시아사 쪽으로 빠지는데 이때 중국에 있던 나라가 명나라였어. 명나라인데 이제 임진왜란 때 이제 여진족이 세운 나라 후금이 이제 세력을 키우고 힘이 명나라보다 이제 청나라 즉 청나라 힘이 쏠릴 시절이란 얘기예요. 이때까지 이런 청나라는 아니었는데 후금이었는데 어쨌든 이제 힘의 균형이 명나라가 아니라 청나라 쪽으로 기울어진다 해서 이제 명청교책이라고 불러요. 슬슬 이제 중국 중원의 이제 주권이 청나라 쪽으로 넘어가는 시절이다 해서 명청교책이. 교책이요? 왜냐면 명나라가 이때 조선을 도와줘. 안 그래도 명나라가 이때 나라가 힘들었거든. 이제 역대급을 일 안 하는 형제 중에 한 명인 만력제라는 분께서 이제 통치하시고 있던 시절인데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조선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조선이 먹을 게 없다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조선에 먹을 걸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이 왕을 진짜 싫어해요. 이때 조선 도와준 것 때문에 명나라가 망할 뻔했거든. 경제적으로 막 휘청해가지고 별명이 고려천자야. 고려천자. 이제는 우리나라 왕이 아니라 고려왕, 조선 왕이라면서. 그래서 그분 어쨌든 그분 덕분에 우리 조선은 살았어요. 선생님 명청 뭐라고요? 교체. 여기 책에 여기 중에 써져 있어 명청 교체. 진짜요? 어디요? 임진왜란의 짝대기가. 그래서 시간이 다 됐. 나 지금 10분 남았어. 선생님 임진왜란 때 명청 교책이라는 거야 아니면? 임진왜란 때 명청 교체기. 잘못 썼. 이때 명나라 힘이 쪼그라들고 청나라 힘이 세지기 시작했던 시절이에요. 임진왜란 때.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이제 훈구가 다 죽고 살인들이 본격적으로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져서 붕당을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붕당을 하시면 머리가 정말 터질 것이니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면 좋겠습니다.
동당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진짜. 어디 최대한 쉽게 동당이 설명드리면 동인과 서인으로 동당. 찢어진 거예요. 동당이 이제 사림이었잖아, 사림. 네. 사림이 이제 지들끼리 싸우기 시작하는 거지. 동인과 서인. 이걸 어떻게 외우면 쉽냐면 이제 서인의 대표적인 인물은 율곡 이이고요. 이제 동인의 대표적인 인물은 태계 이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외우느냐? 여기는 천원짜리 학파, 1,000원 학파, 여기는 5,000원 학파.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5,000원과 1,000원의 싸움. 누가 이기겠어? 5,000원. 그래, 예, 5,000원 이깁니다. 결론은 5,000원이 이겨요. 오, 좋아. 나중에 이 과정을 제가 이제 차근차근 설명. 저 근데 궁금한 거 있는데 그 임진왜란 때 그 있잖아요. 그 허준의 그 뭐냐 동의가 허준? 동의보감이었나? 동일보감. 그건 안 중요하지 않아요? 허준이 선조 때인가? 네, 임진왜란 때 아니에요? 그게 연대 쓰지 않아요? 완성 광해군 때 아닌가요? 완성 그러니까 완성 일자가 중요한데 완성이 그래요? 완성은 임진왜란 때가 아니야. 완성이 임진왜란 때가 아니고. 그냥 궁금했어요. 동인의 율곡이에요. 동인의 서인. 아니 네. 동인이 태계 이황 1,000원짜리. 동인이 1,000원. 어떤 거? 태계 이황. 태계 이황 몰라? 응. 1,000원짜리 여러분 집게 그 1,000원짜리 있는 그분. 퇴계예요. 퇴계 퇴. 개. 이황. 닭개. 그다음 이황. 생각보다 모르는구나. 네. 그다음에 여기가 율곡이. 되게 인파. 율곡이. 이분은 누구 아들? 그 심사임당 아니 5만 원의 아들. 네, 심사임. 심사인 5만 원의 아들 5천 원. 심사인데 아들 10배 주나? 5만 원의 아들 5천 원. 동현은 더 중요해. 동인은 누구예요? 동인 태계 이원. 네? 동인이 태계 이원. 저 적을까요? 그러니까 좀 많은 1,000원짜리 5,000원짜리 적지 말고 사림이 동인이랑 서인으로 나뉘었는데 서인의 대표적인 인물 율곡이고 동인의 대표적인 인물은 태계 이원. 야 역시 5,000원 짱이지. 이제 이게 끊임없이 갈라지는데 어디까지 갈라지느냐를 지금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냐 그래서? 자,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집니다. 남인과 북인으로 갈라지고요. 그다음에 북인은 여기 광해군 선조 다음에 광해군이잖아. 광해군을 옹립한 세력이 북인이야. 북인. 얘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게 광해군 때는 북인이 정권을 잡았어요. 북인이 정권을 잡았어요. 근데 광해군이 뭐야? 중립 외교. 그러니까 명나라와 청나라 사이에 껴서 우리 중립으로 가겠다. 누구의 편도 들지 않겠다라는 정책을 취하잖아. 이건 정말 외교적으로 현명한 선택이에요. 근데 뭐야? 우리 사대 빠들이 우리 사대부들께서 이거는 우리를 저버리는 짓입니다. 명나라를 도와줘야 합니다라고 이제 빽 거리니까 이제 광해군이 이제 명나라 도와달라고 하니까 이제 군대를 보내야 겠어. 근데 여기 이때 청나라의 심기를 건드리면 나중에 후폭풍이 두렵단 말이야. 그래서 강문름이라는 장군을 보내서 이제 뭐야? 싸우는 척하다. 명나라 밀리면 바로 백기들로 항복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근데 강문름이 그렇다고 비겁한 장군이 아니에요. 비겁한 장군이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이거 중립외교 강홍림 이거 외워주시고요. 광해군 때. 그 다음에 대동법. 대동법이 등장을 하는데 대동법이 뭐냐면 이제 대동법에 이제 공납이라는 게 있어. 공납. 여기 아까 제도의 변화에서 대동법, 영정법, 균역법 얘기 나왔는데 대동법 그러니까 이게 다 뭐랑 관련된 법이냐? 괜히 없구만. 쌤이 너무 빨리 써서 그런 거 아니에요? 공납과 조세 그다음에 역 운전. 아닌데 역 요 세 가지 파트인데 이제 공납은 뭐냐 특산물을 얘기하는 거고요. 쉽게 말해서 공납은 특산물 그다음에 조세는 쌀 그다음에 역은 힘 역자 서더 역 그래서 군대나 이제 토목 공사에 동원되는 때 이제 뭐 다리를 짓는다거나 성을 짓는다거나 할 때 쓰이는 그 노동력
노동력 할 때 그 역이에요. 그래서 공납 추세 역. 그 중에 대동법은 공납에 해당되는 법인데 이거를 설명하고 싶은데 시간이 5분밖에 없어. 4분. 일단 최대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납. 쌤 조사가 조사래. 조세가 그 쌀. 세금이죠. 쌀. 그러니까 세금에 그러니까 공납이랑 조세는 세금의 종류야. 이제 공납은 이제 특산물을 내는 건데 이제 만약에 A, B, C라는 마을이 있어. 이제 여기 A 마을 다 하자야. 여기 B 마을, 여기 C 마을이 있어요. 근데 B 마을의 특산물은 뭐 토끼라고 해보자. 그다음에 여기는 도라지야. 그다음에 여기는 다람쥐라고 해보자. 근데 여기 세 개를 묶어서 그냥 특산물을 뭐야? 다람쥐로 정해버렸어. 그냥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특산물로 다람쥐를 내라 이렇게 된 거야. 그럼 뭐야? 여기는 다람쥐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세금을 바치긴 해야 돼. 그럼 뭐야? 어떻게 돼? 사야지. 자 여기서 이제 비리가 나오는 겁니다. 비리가 어떻게 처먹었냐? 자 여기 관청이 있다. 여기 관청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가 다 관청이야. 세금 거두는 관청인데 이 관청 앞에 장사치가 이렇게 다람쥐를 이렇게 깔아놓고 이렇게 대기 타고 있어. 그러면서 이제 공납을 바치러 오는 사람들이 오는 거지. 근데 이제 다람쥐 없이 그냥 왔는데 다람쥐를 파네? 대박 이렇게 해서 사서 하는 거였는데 뭐야? 되게 비싸. 너무 비싼 거야. 그래서 다음부터는 다른 데 가서 좀 싼 데 가서 이제 미리 뭐 A라는 지역 가서 미리 사와. A 마을 가서 미리 사오니까 이제 장사치가 야 너 이건 안 사? 저 이미 너 당신 거 너무 비싸서 저 미리 사왔어요. 그래? 이따 보자 이렇게 하는 거야. 뭐지 하면서 이제 사또한테 가. 공납 바치러 왔습니다. 근데 이거 질이 별로야. 탈락. 이거 뭐예요? 이게 최고 상품인데. 아니야 탈락. 왜 이렇게 탈락이라고 왜? 이거 품질 안 좋아. 다시 사. 왜 그러느냐? 여기 관청 앞에 있는 장사치한테 돈을 먹는 거야. 얘한테서 산 것만 받아주겠다 이것이. 이렇게 해쳐먹습니다. 이게 바로 여기 종이에 써져 있는 박람회 폐단입니다. 박람회 폐단. 이렇게 장사치랑 관리가 해쳐먹으니까 누구만 등골 빠져? 백성들만 죽어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보신 광해군께서 마음이 너무 아프셔가지고 실시한 게 대동법입니다. 대동법은 뭐냐?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다. 그리고 다람쥐가 오는 길에 막 썩는다. 막 이렇게 하면서 돈으로 내라. 돈이나 쌀로 내도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대동법입니다. 그래서 그건 뭐야? 내가 직접 사 먹겠다. 니네가 안 줘도 그냥 니네가 돈으로 주면 내가 알아서 사 먹겠다라고 하는 게 대동법이야. 쉽게 말해서. 공납을 그 지역의 특산물을 쌀이나 돈으로 낼 수 있다는 게 대동법이에요. 그래서 이 대동법을 하면서 이제 생겨난 직종이 이제 공인이라는 직종인데, 그러니까 왕이 사 먹어야 되잖아. 이제 왕이 그럼 이제 더 이상 특산물 아니고 돈으로 오니까 이제 갑자기 메기가 먹고 싶은 거야. 메기를 먹고 싶은데 왕이 직접 나가서 이제 메기 얼마요? 하면서 메기 얼마야? 역전 30냐? 여기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왕이 직접 나가서 왕이 메기가 얼마 있느냐? 막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왕이 왕궁에서 이제 궁에서 쓸 거를 이제 대량으로 구매하는 직업이 바로 공인입니다. 공인 이제 한 번에 사는 거. 근데 그게 바로 대동법입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영전법 이런 것을 시행하던 시절에 정권을 누가 잡고 있었어? 북인이 잡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근데 중립 외교하잖아. 사대부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였단 말이야. 그래서 업자 한 게 인조반정. 우리 중종반정 배웠죠? 연산군 갈아엎었을 때. 네. 그래서 이 광해군을 갈아엎었을 때 또 이러는 게 이름을 인조반정이라고 해요. 인조반정. 인조가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인조반정을 통해서 왕이 된 겁니다. 인조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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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해군은 어떻게 이렇게 쫓겨난 거예요? 인조반정 때문에 쫓겨난 거지. 어쩔 수 없어. 이 중립 외교 때문에. 반란 일으키는데 뭐. 그러니까 광해군은 근데 광해군이 되게 좋은 왕이었거든.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인조반정. 인조반정. 반정.
반정으로 이제 정권에 갈아엎어지면서 이때 북인 세력들이 작살이 나는 거지. 이때 인조 반정 때 북인 세력들은 아예 죽고요. 이제 남인 세력들이 남는데 이 남인 세력들이 언제 작살이 나는지는 다음 주 수요일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